안녕하세요. 최대한 학과보다는 대학교를 우선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진학 후에 복수 전공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상위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요. 제 성적으로 최대한 학교선을 고려할 때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할까요? 네, 지금 해당 학생은 학교 위주, 학과보다는 학교 위주의 대학선을 원하고 있고, 또 내가 학과가 안 맞으면 복수 전공하면 되니까요.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학 학부에서 물론 이제 세부 전공이 공대 쪽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도 지금 뭐 인문계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냥 일반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사실은 기초적인 학문을 먼저 하면서 다른 학과로 복수 전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연 계열 하면서 경제 경영 쪽 복수를 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더러는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진학하는 학교에서 복수 전공 제도라든지 부전공 제도들을 활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진로를 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진학 후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과선을 막 고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교선을 보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학생의 고민이고요. 지금 이 학생 2019학년도에 이제 수능을 응시했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지금 국어가 128점, 수학 가형이 130점, 또 과학탐구는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의 조합으로 시험 응시를 했었는데 화학원이 63점, 생명과학원이 61점으로요. 각각 등급으로 보면 국어가 2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탐구는 각각 3등급을 획득한 학생이었습니다. 전체 표준 점수의 합, 국수탐 표준 점수의 합으로 보면 382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학생 382점이라는 표준 점수의 총합과 동일한 점수의 다른 학생들의 영역별 획득 점수의 평균을 살펴봤더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 성적이 이제 383점과 279점이었잖아요. 근데 동일한 점수를 취득한 학생들의 상황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학생이 수학이 조금 유리한 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국어 순으로 유리한 선이 조금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총점 대비 다른 학생보다 수학 점수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유리할 것이라고 먼저 판단이 되었었고, 또 100분위를 기준으로 총점이 동일한 학생들과 비교를 해봐도 역시나 수학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다라고 보여졌던 학생이에요. 동점자 평균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취득 표준 점수가 동점자 평균에 비해서 마이너스 5점 정도 깎이는 상황이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평균에 비해서 7.8점 우위에 있는 상황, 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평균에 비해서 학생이 취득한 표준 점수가 2.7 정도 깎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고, 또 100분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는 동점자의 평균으로 보면 학생이 취득한 100분위가 한 2.2점 정도 낮은 상황이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6점 정도 여유로운 상황, 또 탐구는 마이너스 3.9 정도 점수가 깎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0분위로 보나 표점으로 보나 이 학생은 수학이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성균관대 및 서강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학생이 수학과 탐구 영역, 과탐의 반영 비중이 좀 높은 이제 대학들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가 어쨌든 다른 학생들의 평균보다는 점수가 좀 깎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영어에서는 3등급부터는 어느 정도 감점 요인이 좀 크게 벌어지는데 이 학생이 영어가 3등급이었었어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취약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2등급까지 받았더라면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했겠지만 영어 3등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취약한 점수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상위권 대학은 일단 포기를 조금 하는 상황이었고, 최대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 학교선을 높이면서
학과를 대신에 좀 낮춰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또는 전과 제도를 대학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국어와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이제 우선 검토해서 가군에서는 학생의 우수한 성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과학 탐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성균관대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고 이 학생은 재수를 희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것 없이 최대한 학교선을 높이면서 굉장히 까다롭죠. 재수를 하지 않고 따라서 안정 지원인데 최대한 학교선을 높이고 싶어요. 이런 어떤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원율을 고려하게 됐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만큼 3년 동안 많이 빠져나갔었던 학과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충원율을 고려해서 합격자의 성적 범위, 폭이 넓은 학과들을 좀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의 기계정보공학과와 환경공학부 또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고 또 이전에 합격 점수의 폭이 조금 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환경공학부를 최종적으로는 선택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나군에서는 중앙대 건축학과를 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공과대학 선보다는 그래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선이 나왔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의 환경공학부 그리고 중앙대 건축학과 쪽으로 지원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는 최초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고요. 중앙대 건축학부는 추가 합격 통지를 받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군에서 학생이 선택했었던 학과는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 전공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추가 합격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지원한 3개 모두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있다면 그 부분에서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생각 없이 대충 점수 맞춰서 갈 수 있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 가능한 학교선을 고르는 데 있어서 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요소인지를 미리부터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